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알입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이민 단속 및 불법 이민자 추방 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 공부하려 하거나 공부하고 있는 외국 유학생들에 대한 비자 심사 및 배경 검증을 대폭 강화키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미 정부는 미국 유학을 희망하는 외국 학생들이 유학비자나 연수비자를 받으려면 자신의 소셜미디어, SNS 계정을 반드시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아예 비자 발급을 거부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미국 대학 유학을 희망하거나 현재 미국에서 유학 중인 한국인 유학생들 가운데 특히 반미 좌익 성향 학생들의 미국 유학 비자 발급이 훨씬 까다로워지거나 심지어 기존 비자가 취소될 가능성도 높아져서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미 국무부는 일시 중단했던 외국인 유학생 및 연수생에 대한 미국 입국 비자 발급 관련 절차를 재개했다고 밝혔지만 앞으로 모든 신청자에게 정부의 검토를 위해 소셜미디어 SNS 계정을 공개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공지문을 통해 지난 5월부터 학생 비자 관련 절차를 중단하도록 한 조치를 철회하고 외국인 유학생이나 연수생 등에 대한 입국 비자 발급 관련 절차를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이 되는 비자는 J비자, 즉 유학비자, 그리고 M비자, 즉 직업훈련비자, 그리고 F비자, 연수 및 교수비자가 대상이 됩니다. 미 국무부는 그러나 새로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공개 설정으로 전환하고 검토에 응하지 않으면 비자 발급이 거부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신청자의 계정 공개 거부가 미국 정부의 요구사항을 회피하거나 온라인 활동을 숨기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무부는 성명에서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따라 해외 미국 대사관 및 영사관 등에 배치된 영사 업무 담당자들은 모든 유학생 및 교환 방문자 신청자에 대해 종합적이고 철저한 심사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강화된 소셜미디어 심사는 미국을 방문하려는 모든 사람을 제대로 선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국무부가 해외 미국 대사관 및 영사관 등에 배치된 영사 업무 담당자들에게 보낸 내부 지침에는 미국 시민, 문화, 정부, 제도 또는 건국 이념에 대한 적대적인 정황이 있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앞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달 말 학생비자 신청자들의 SNS 심사 및 검증 확대를 준비하기 위해 당분간 학생 및 교환 방문자 비자 인터뷰 일정을 중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비자 심사 중단을 지시한 직후인 지난달 28일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공산당과 관련이 있거나 안보와 직결되는 중요한 분야에서 연구한 이들을 포함해 중국 학생들의 비자를 공격적으로 취소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미 국무부가 해외 유학생 그리고 연수생들의 비자 발급과 관련해서 모든 소셜미디어 계정을 공개토록 하는 등 비자 발급 절차를 까다롭게 함에 따라 한국인 유학생과 유학 희망자들도 비자 신청 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틱톡 등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모두 공개해야 하고 그 내용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을 관리해야 하는 등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삭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미 정부에서 과거 어떤 내용을 올렸는지 추적해서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기본적으로 반미 좌익 성향 학생들의 미국 유학이 상당히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현재 미국에서 유학 중인 한국인 학생들 중에도 반미 좌익 성향의 학생들은 비자가 취소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한편 미 연방 이민세관 단속국의 학생 및 교환 방문자 관리 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으로 해서 미 전역의 한국인 유학생은 47,92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주별로는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많은 8,716명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외국인들의 비자 관련 업무를 까다롭게 하면서 하버드 대학을 방문할 예정이던 외국인 유학생, 학자, 방문학자에 대한 비자 발급을 일시 중단했다가 연방법원의 판결로 발급을 재개하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 3월에는 팔레스타인계 미국 유학생 활동가인 마흐무드 칼릴의 영주권, 즉 그린카드를 박탈하고 미국의 외교 정책을 훼손하고 있다는 이유로 그를 체포한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유학생들의 비자뿐만 아니고 한국 직장인, 회사원들의 미국 방문을 위한 이른바 전자여행 허가제, 이스타 관련 비자도 점점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스타, 즉 전자여행 허가제를 받아서 미국에 출장 간 한국 기업 임직원들이 미국에서 입국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당수의 국내 기업 임직원은 이스타로 공무 출장을 떠나는 것이 관례였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이를 편법 근무로 간주하고 단속을 강화하면서 이스타를 통한 미국 입국 자체가 막히고 있는 것입니다. 국내 한 배터리 기업 협력사 임직원은 최근 미국 입국 시 미 세관 국경보호국의 정밀 심사를 받은 뒤 결국 입국을 거부당했습니다. 미 세관 국경보호국은 한국의 해당 엔지니어에게 숙소와 일정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한 뒤 미 입국을 막았으며 관광이나 단기 출장 목적으로 허용된 이스타가 사실상 단기 취업비자처럼 쓰이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세관 국경보호국은 특히 공장 인근에 장기간 체류한 기록이나 숙소의 위치, 입국 목적과 진술 간의 정합성 등을 확인하면서 실질적인 업무 수행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미국 내 LA 시위를 계기로 이 같은 심사 강도가 한층 강화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그동안 이스타로 미국 출장을 다녀온 경험이 있는 많은 기업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스타는 미국이 90일 이내 관광, 상용 등 목적으로 비자 없이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하는 제도로 비영리 목적의 출장, 여행, 환승 등이 허용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최근 들어서 입국 거절 사례가 늘고 있어서 해당 제도의 취지와 운영 간의 괴리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최근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내부 공지에서 이스타를 이용한 미국 출장 시 취지에 맞지 않는 출장 운영으로 입국 취소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스타로 미국 출장을 갈 경우 1회 최대 출장 일수는 2주일 이내로 제한하고 2주일을 초과할 경우 각 조직의 해외 인사 담당자에게 사전 문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SK, 현대자동차, LG 등도 유사한 내부 가이드라인을 공유하면서 직원들에게 주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인 유학생들 그리고 한국 직장인들이 미국을 가는 일이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는 것이 공교롭게도 한국에서 이재명 정권이 출범한 시점과 맞물리면서 여러 가지 논란 혹은 여러 가지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로서 직접적으로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판단하기는 좀 이른 감이 있지만 적어도 최근 미국에서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 잇따라 들려오고 있어 전혀 무관하다고만은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는 미국에서 한국에 대한 상당히 우호적인 이미지, 긍정적인 이미지가 많았지만 반미 성향 그리고 친중 성향, 친북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재명 정권이 한국에서 등장하면서 미국에서 한국에 대한 시선이 점점 차가워지고 있고 그것이 이런 각종 비자 관련 제한 이런 부분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그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재명 정권 그리고 이재명 정권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내로남불이 한두 건이 아니지만 이 사람들이 과거 윤석열 정권 시절에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된 사람들이 사실상 자진사퇴를 거부하면서 임기를 이유로 버텼던 것을 여러분들은 잘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정권을 잡자마자 확 달라져서 윤석열 정권에서 임명된 사람들을 모두 내쫓으려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법까지 바꿔서 지금 쫓아내려는 그런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 법이란 것은 이미 거의 마음대로 지들이 하는 만신창이 누더기가 된 지 오래입니다만은 이런 일까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10일 국무회의 비공개회의 때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이재명에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공기관장을 내쫓아서는 안 된다. 여당이 방통위법을 개정해서 나를 끌어내리려 한다고 말했고 이에 대해서 이재명은 잘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지금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정부 즉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 등에 대해서 전방위로 사퇴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때는 아예 그런 기도도 하지 못했지만은 끝까지 버텨냈던 것을 우리는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먼저 법률을 개정해서 퇴출시키는 방안을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공공연히 시도하고 있습니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해당 법안에는 임기가 남은 공공기관 임원도 현 정부의 국정 철학과 중대한 불일치 사유가 있다면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쫓아내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쫓아내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게 바로 이 법률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임기 말 대통령의 공공기관 임원 인사를 금지하거나 대통령과 공공기관 임원의 임기를 맞추는 법안이 발의된 적은 있었지만 이번처럼 임기가 남은 공공기관 임원을 아예 대놓고 내쫓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나온 건 대한민국에서 처음입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언급했던 방통위법 개정안은 지난 4월에 민주당 의원인 최민희가 발의한 것인데 법 시행일에 맞춰서 방통위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되는 그런 부칙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만약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임기는 자동 종료됩니다. 어떻게든 내쫓겠다 이런 발상이 아주 노골적으로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언론 인터뷰를 통한 공개 압박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임명돼서 윤석열 정권 들어서도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임기 3년을 모두 채운 인간입니다. 전현희는 최근 한 인터뷰에서 이재명 정부는 강제적으로 불법적 방법으로 쫓아내지는 않는다. 본인이 이 정부 국정 철학과 맞지 않는다면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바로 이 전현희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 정권에서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임명돼서 윤석열 정권에서 감사원 감사를 표적감사라고 반발하면서 임기 3년을 모두 채웠던 자인데 이와 관련해서 전현희는 자신은 처음에 자진 사퇴를 고려했지만 강제로 쫓아내려 했기 때문에 모진 탄압을 받으며 자리를 지켰다. 그 문제랑은 다르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 중에 대표적인 사람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또 유철환 권익위원장,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등 임기가 명시된 중앙행정기관 소속 국가기관장들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윤석열 정부 때 문재인 정권 때 임명됐던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임기를 지키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임기를 지키겠다는 사람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어떤 식으로 계속 압박을 가할지 눈여겨볼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